근데요, 혹시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요, 이런 부캐로 시작했던 일이 역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취미로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특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요,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5가지 법칙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존 크럼벌츠라고 하는 진로 상담에서는 엄청난 대가의 사실은 계획된 우연의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계획된 우연이라니 조금 뭔가 모순된 말 같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건 뭔가 우연적인 사건인데 어떻게 이걸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진로를 보고 있는 이런 상담자분들은 원래 이런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의 어떤 특성, 내담자가 정말 흥미있는 것들, 내담자의 어떤 재능, 역량 이런 것들을 보는 측면이 한 꼭지에 있었어요. 이걸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담자의 특성이 실제로 직업 세계에서 가장 조금 구현하기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특성을 보고 이런 세계에서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어떤 측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일컬어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존 크럼펄츠에 이르러서는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특성 요인 이론으로 어떤 직업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업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 변호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세무사가 나왔어요. 세무사가 돼서 내가 세무사를 찍은 다음에 그게 세무사로 정말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우연이면 진로 상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이 진로 상담 학계에는 굉장한 좀 반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존 크럼벌츠가 아주 위대한 이론 하나를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획된 우연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업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어린 시절부터 자신 있게 꿈꿔왔던 어떤 직업을 실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삶을 이루어왔던 많은 우연된 사건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회고적 의미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다 된 다음에서 내가 회고할 수 있는 부분에만 국한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사실요, 그것을 미리부터 우리가 찾는다면 계획된 우연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5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드로잉이라는 것을 얘기해 봤잖아요. 드로잉에 대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좋아했고 내가 막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심지어 나는 좀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만화가를 되면은 뭐 큰일 날 거라고 해서 그걸 그만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장인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 내가 만화가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억울함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지금이라도 잠깐 가서 배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갖고 거기를 가보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만화를 그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 사람도 처음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그리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저는 굉장히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현주 선생님은 굉장히 뭔가 전달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현주 선생님은 어떤 만화의 이런 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능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회는 사실은 대부분 인간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주 어린 시절에는 바다 밑에 어떤 이런 상자 같은 게 숨겨져 있고요. 보물상자요.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삶에는요, 대부분의 기회는 인간에게서 오고, 특히 내가 호기심이 있는 공동체에 많이 가고 그런 경험을 할수록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내가 반복되는 생활에서 너무나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좋아하는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조금 보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삶은 단기간에 사실은 벌어지지 않고요,
끊임없이 내가 맵처럼 지도처럼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처럼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내가 꼭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는요, 내가 뭔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걸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몰려오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빛을 바라보고 기회를 찾는 연습,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삶은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계단이 있으면 슈퍼맨은 한 번에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우리 삶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누적해 나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속성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업으로 만들고 싶다, 정말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진짜 업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제 업으로 하고 있는 정말 뛰어난 스승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분에게 배우시고 그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습득해 나가는 배울학과 익힐습이라고 하는 학습의 과정을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모험주의입니다. 한탕을 하는 도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계획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해 보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옥수수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요, 그 밭에는 누가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 놓긴 했는데 정확히 어디 심었는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옥수수의 씨앗 속에서 옥수수 나무가 많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물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평방미터 속에서 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옥수수 나무가 더 풍성하게 열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여러분의 삶에서 호기심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삶에 다양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싹이 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좀 현찮은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아예 안 나는 애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씨앗도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현찮은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막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좋아하는 것 속에서 발견되는 자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이 한 100가지 된다면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약간 재능이 있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발견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좀 더 강화를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좋아하는 것 속에 잘할 가능성이 있고요, 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강화를 주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하나의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면서 그것은 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그 속에서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서 경험의 토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뚝 서셔서 이 고통으로 가득한, 또 어려움 속으로 가득한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역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요, 부족한 강의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